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시험에서 자주 거론되는 게 뭐가 있느냐? 부기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왜 장부 기록에다가 기록하느냐? 그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 목적 중에서도 중요한 목적을 우리는 주목적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바로 우리가 장부 기록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재산이 얼마인지 또 장사를 잘했는지 못했는지 알아보는 것, 즉 재무 상태와 그 다음에 무엇을 알아본다고요? 경영 성과를 우리가 두 가지 파악하는 것을 부기의 주목적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좀 알아두세요. 부기의 주목적은 뭐하고 무엇을 파악한다? 재무 상태와 경영 성과를 파악하는 것이 부기의 주목적이라 하는 것이고, 그럼 주가 있으면 부가 있을 거 아닙니까? 부목적은 우리가 뭐 세무 자료를 제공한다 또는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데 자료를 쓴다,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회계의 주목적은 뭐가 있느냐? 회계의 주목적은요, 방금 얘기했어요. 어떻게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이끌어내는 게 바로 회계의 주목적이다라고 보는 것이고, 그럼 회계의 부목적은 무엇이냐라고 하게 되면 방금 설명했던 거 재무 상태와 경영 성과를 파악하는 거,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런 것 등을 우리는 회계의 부목적이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알아두세요. 자, 부기의 주목적은 뭐냐라고 물어보면 재무 상태와 경영 성과를 파악하는 것이고, 회계의 주목적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이해관계자로부터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이끌어내는 것을 우리는 회계의 주목적이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부기와 회계의 차이점을 우리가 이제 설명을 드렸어요. 그럼 이제 앞으로 기업은 장부에다가 어떤 것을 기록하는 것인지 이런 것 등을 알 수 있겠죠. 자, 무엇을 알아보기 위해서 한다고요? 재산이 얼마인지 장사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기 위해서 한다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또 하나 볼까요? 우리가 이렇게 회계라고 하는 것은, 자, 우리 이제 부기에 대해서 배웠으니까 이제 우리 부기에 대해서 종류서부터 잠깐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부기의 종류는요,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는 계속적으로 우리가 기록하거나 또는 계산하는 범위에 따라서 우리가 나눌 수 있는데, 어떻게 나누냐 하면요, 바로 단식 부기하고 그 다음에 복식 부기로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요 단식 부기하고 복식 부기의 차이점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단식 부기는 무엇인지, 그 다음에 복식 부기는 무엇인지를 좀 알아두셔야 돼요. 왜냐하면 시험에 객관식에서도 가끔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 이렇게 따지는 것은 쉽게 이런 얘기예요. 원칙이 있느냐 없느냐 유무에 따라서 우리가 단식이냐 복식이냐 이렇게 구분을 줄 수가 있습니다. 단식이라고 하는 것은 원칙이 없다 이런 얘기고요. 복식이라고 하는 것은 원칙이 있다 이런 것을 바로 복식부기라고 하고 있어요. 그럼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 바로 우리 아까 약속을 뭐라고 했습니까? 그렇죠. 원칙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약속한 거 없이 마음대로 적는다. 즉 임의적이고 뭐에 대해서 자기 뜻대로 적는 거, 이것을 우리가 주관적이다라고 보는 거죠. 이렇게 적는 것을 우리는 단식부기라 해서 어떤 것이 있느냐, 대표적인 게 우리가 가계부 같은 것이 있어요. 그러면 가계부 엄마들이 이런 거 작성할 때는 우리가 마음대로 적잖아요. 한데 우리가 기업에서 쓰는 것은 단식이 아닌 무슨 부기를 쓴다? 복식을 쓴단 말이죠. 그러면 복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원칙이 있다 이런 얘기죠. 원칙이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자, 우리 서로 간에 약속한 거대로 적으니까 신뢰성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뭐도 있다? 객관성도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이렇게 여기에 우리가 장부에다 적는데, 이렇게 장부에다가 적을 때 뭐를 할 수 있느냐?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 첫 번째, 기간 손익 계산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자, 기간 손익 계산을 한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요, 장사를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장사를 잘했는지 안 했는지 알아보면서 단기 순손익까지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이 회사가 어떤 회사라는 것도 알릴 수가 있잖아요. 하지만 단식에서는 그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바로 뭐가 있냐? 자기 검증 기능이라는 것이 있어요.
자, 여기서 이 자기 검증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요. 바로 내가 맞았는지 틀렸는지를 검증한다는 얘기, 검산해 본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무슨 원리냐면요. 바로 대차 평균의 원리라는 것이 있어요. 나중에 다시 설명하겠지만 항상 우리 인간은 두 짝이 있어요. 오른쪽, 왼쪽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항상 북이라는 것도 자 차변과 대변이 있음으로써 한쪽을 적으면 대변도 적어요. 그래서 항상 금액이 항상 일치하다 보니까 맞았는지 틀렸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내가 한쪽 차변만 적고 대변 안 적으면 틀렸잖아요. 그죠? 양쪽이 딱 똑같이 합계가 같아야 된다는 원리 때문에 우리가 맞았는지 틀렸는지를 알아보는 그 기능을 뭐라고 한다? 자기 검증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복식북이의 가장 특징은 바로 뭐가 있다? 기간 손익 계산과 자기 검증 기능이 있다는 것을 꼭 좀 기억 좀 하시고요. 자, 이렇게 우리 북이의 종류는 계속 기록하느냐 계산하느냐에 따라서 원칙에 우리가 구분해서 적는데요. 원칙이 없으면 뭐라 했다? 단식. 원칙이 있으면 뭐라 한다? 복식. 그러면 우리가 배우는 북이는 무슨 북이? 복식북이라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래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영리북이, 즉 이익이 있느냐 없느냐, 이익 여부에 따라서 우리가 물어볼 수 있는데요. 자, 우리가 이익에 따라서 이익이 있으면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요. 영리북이라고 해요. 이익이 있는 거, 그 다음에 이익이 없는 것을 우리는 비영리북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익이 없으면 우리는 비영리, 있으면 영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내가 비단 여기서 앞에서 붕어빵 장사를 한다고 한번 해볼게요. 내가 뭘 벌기 위해서 하는 거죠?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돈을 벌기 위해서 장사를 한다는 것은 이익이 있다 없다? 있다는 얘기거든요. 즉 영리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 영리가 있으니까 우리 어떻게 된다? 어떻게 돼요? 자, 어떤 것이 있느냐? 우리가 물건을 판매하는데 이것을 우리는 상업활동이라고 하죠. 그러면 상업활동을 하면서 장부에 기록하는 것을 우리는 상업북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는 또 이것을 좀 컨츄리한지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요. 재무회계다 이렇게 바뀌어서 이름을 붙이고 그 다음에 공장에서 우리가 쓰는 북이를 공업북이라 하는데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 원가 개념이다 해서 이것을 우리는 또 뭐라고 한다? 원가회계다 이렇게도 불러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촌에서 쓴다 그러면 농업북이, 그 다음에 수산업에서 쓴다 그러면 수산업북이, 기타 등등등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익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또 은행에서 쓰면 마찬가지 은행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익이 있으면 우리 영리북인데요. 그러면 비영리북이는 어떤 것이냐? 이익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뭘까? 어디에서 쓸까? 학교북이. 학교에서 우리가 장부에 기록하는 게 있잖아요. 우리 왜 어렸을 때 보면 육성회비다. 뭐 요즘은 그런 게 없어졌지만 자, 우리가 왜 육성의 사무실이라는 거 가끔 보실 거예요. 그런 것들 있잖아요. 자, 이런 거 학교에서 우리가 서무실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요. 이렇게 학교에서는 등록금을 받아서 어떻게 합니까? 자, 어떻게 해요? 등록금 받아서 학교를 운영하잖아요. 그럼 학생들한테 장사를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이익이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 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사단. 우리 왜 종친회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무슨 단시 종친회 뭐 이런 것처럼 사단이나 또는 재단. 재단은 뭐냐면 장학재단, 뭐 심장병 무슨 재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은 이익의 단체가 아니래요. 자, 왜 이렇게 사투리가 나왔죠? 자, 이런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나 재단 같은 경우는 이익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을 알아두시고요. 그럼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대학병원이다라고 하는 것은 영리북이를 쓸까요? 비영리북이를 쓸까요? 그렇죠. 우리가 모든 분들이 영리다 이렇게 하는데 틀렸습니다. 자, 여기서 알아두실 거 무슨 대학교 무슨 병원이라든지 이렇게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것은 전부 다 비영리북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대학병원 같은 경우는요. 그 소득을 갖다가 다시 대학교에다 재투자를 하기 때문에 이익이 없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비영리 단체라고 우리가 이름을 짓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익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을 줬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또 하나 봐요. 이렇게 우리가 북이의 종류는 이렇게 구분을 줬다는 거 좀 알아두시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회계에 대해서 좀 볼까요? 자, 이제 북이에 대해서 배웠으니까요. 자, 회계. 자, 우리 회계는요, 어떻게 되는가? 자, 우리 회사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요. 이해관계자라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이해관계자에 따라서 회계는 분류가 됩니다.
어떻게 분류가 됐느냐면요. 이 이해관계자는 우리 회사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다 하게 되면 외부 이해관계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내부에 있는 사람이다 하면 내부 이해관계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외부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자, 외부 지나가는 사람도 우리 회사에 대해서 알고 싶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맞죠? 그 다음에 국세청 바깥에서 있는 기업들이라든지 우리 관련 업종의 거래처 같은 사람들은 전부 다 외부 이해관계자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거래처에서 우리 회사가 부실하거나 불안해. 그러면 물건 팔아요, 안 팔아요? 안 판단 말이에요. 자, 그런 것처럼 외부 이해관계자. 그 다음에 내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을 우리가 얘기한다? 경영자라든지 또는 관리자 같은 사람을 내부 이해관계자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시게 되면 이렇게 외부 이해관계자를 대신해서 우리가 하는 회계를 무슨 회계라 한다? 재무회계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내부 이해관계자를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관리회계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우리 관리한다는 얘기는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 관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외부 이해관계자들한테 우리가 하는 회계를 재무회계, 그 다음에 내부에 있는 사람들을 관리회계라고 봅니다. 그럼 두 가지 외부다, 내부다 이것을 다 같은 성질을 갖고 있는 놈을 우리는 원가회계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요 개념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요. 시험에도 자주 나오는 부분이니까 꼭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회계는 누구 때문에 우리가 분류를 한다고요? 이해관계자 때문에 분류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관계자가 될 수 없는 친구가 있어요. 누구? 채무자는요. 절대로 이해관계자가 될 수 없다라는 거 꼭 좀 알아두세요. 채무자는 이해관계자가 될 수가 없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외부 이해관계자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한번 보도록 합니다. 그럼 외부 사람들한테 우리가 우리 회사가 이렇습니다 하고 재무제표를 갖다가 우리가 알려야 되잖아요. 이렇게 알리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공시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외부 사람들한테 알리는 것을 뭐라 한다고요? 공시. 그러면 이렇게 재무제표를 갖다가 알리는 데 있어서 서로 간에 뭐 해서 한다고 그랬어요? 서로 간에 약속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자, 원칙이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원칙이 있다 보니까 자, 누가 봐도 이거 내가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신뢰성도 있고 그 다음에 누가 봐도 이것은 뭐가 있다? 객관성이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재무제표를 갖다가 공시하는 데는 원칙에 의해서 작성을 했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 재무제표는 언제마다 작성하냐면요. 1년에 한 번씩 우리가 보고하게끔 돼 있어요.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보고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정기보고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기보고서를 우리가 만드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1월 1일서부터 해서 12월 31일에 우리가 2009년도 자료가 12월 30일에 모든 자료가 다 들어오진 않을 거예요. 아마도 2010년도 아마 1월이나 2월 정도가 돼서야 2009년도 자료가 들어올 것입니다. 그러면 이때 우리가 2009년도분에 해당하는 재무제표를 작성하게 되는데요. 이때 작성하는 현재 시점은 언제 자료를 만드는 거예요? 2009년도 거를 만드는 거니까 이 자료는 어떤 자료예요? 과거 자료가 돼요. 그래서 재무회계의 가장 특징은요. 바로 정기보고서를 작성하는데 이때 이 작성하는 시점은 언제 시점이냐? 과거 지향적인 시점이라는 것을 꼭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용들 머릿속에 담았고요. 그러면 관리회계는 어떤 것이냐 잠깐만 보자고요. 관리회계는요.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한다고 그랬어요? 경영자라든지 관리자를 위해서 하는 거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경영자나 관리자인데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특별하게 자 예를 들어서 사장님 내일은 비가 올 것 같아요 라고 하게 되면 어때요? 우산이 팔릴 거 아닙니까? 이렇게 미래를 내다보거나 그때그때 상황에 맞는 정보를 보고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원칙이 있는 정보를 만드는 게 아니라 신속하게 구두라든지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
특수보고서라고 해요. 이런 특수보고서 같은 것은요. 원칙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때그때 상황에 맞는 정보를 보고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뭐라고 한다? 그 상황에 맞는 정보다 해서 이것을 목적 적합성이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보고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하다 보니까 주관성이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 특수보고서는 어때요? 1년에 한 번씩 보고하면 그 자리에서 아마 쫓겨날 겁니다. 어때요? 신속하게 정확하게 빨리빨리 보고해야 되잖아요. 모든 사항을.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료는 어떻게 된다? 수시 보고의 형태를 취한다라는 것을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보고하는 자료는 어때요? 과거이기보다는 어디에 주안점을 둔다? 미래 지향적이다라는 것을 꼭 알아두시기 바래요. 그래서 우리가 재무회계하고 관리회계의 차이점은 이런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좀 알아두시고요. 자, 이해관계자 때문에 재무회계다, 그 다음에 관리회계다 이렇게 구분지었다는 것을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여기 또 이어서 잠깐 보면요. 회계 단위에 대해서 우리 잠깐 용어 설명 좀 들어갈게요. 회계 단위. 자, 우리 이 회계 단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장사하는 범위를 얘기해요. 장사하는 범위. 자, 장사하는 범위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요. 쉽게 이런 얘기예요. 내가 회계를 본점에서 하거나 또는 지점에서 한다 그러게 되면 우리는 뭐라고 하죠? 본점 회계다 또는 지점 회계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런 것들, 즉 어디에 장사하는, 즉 장소적인 범위를 얘기한다라는 것을 좀 알아두게 돼요. 그래서 장소적인 범위다 이렇게 좀 알아두셨으면 해요. 장사하는 범위가 아니라요. 죄송합니다. 장소적 범위라는 것을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그 회계가 본점에 있으면 본점 회계, 그 다음에 지점에 있으면 지점 회계라는 것을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네요. 자,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요? 회계 단위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만 더 하고 잠깐 쉬었다 할게요. 회계 기간에 대해서 잠깐 볼게요. 회계 기간. 자, 이 회계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장사하는 기간을 얘기하는데요. 자, 우리 한번 장사하는 기간 잠깐 한번 볼게요. 자, 이제 내년은 2010년이죠. 자, 올해가 벌써 이제 며칠 안 남았어요. 그렇죠? 2009년이고 내년은 2010년이네요. 그 다음에 작년은 어떻게 돼요? 자, 2008년이라고 했을 때 우리 회계는 서로 간에 뭐에서 쓴다 했어요? 약속에서 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올해라 하지 않고 뭐라고 하느냐? 당기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올해를 당기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야, 당기 자료 좀 갖고 와. 그러면 올해 자료를 갖고 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내년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요. 차기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작년은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전기다. 이렇게 말을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기 자료 좀 갖고 와 이런 얘기는 작년도 자료 좀 갖고 와 이런 얘기니까 이런 말들을 자꾸 쓰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 요거 잠깐만 볼게요. 우리 회계가 처음 올해 내가 현재 시점에 장사를 하고 현재 시점에 모든 게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기중에 처음 시작되는 날짜를 1월 1일이에요. 그래서 이때 우리는 뭐라고 한다? 기초라 얘기하는 것이고 끝나는 날짜는 12월 31일이거든요. 기중의 말이다 하여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 기말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작을 우리는 뭐라 하고 기초라 하고 끝나면 뭐라 한다? 기말. 이렇게 장사하는 기간을 얘기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요. 납세 의무가 있어요. 납세 의무라고 하는 것은 소득이 생기면 1년 안에 소득은 우리가 납부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회계기간도 1년을 딱 정하고 1년을 초과할 수가 없다라고 상법에서 딱 정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회계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있다? 없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항상 회계기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축구도 전반전, 후반전이 있는데 회계에서는 상반기, 그 다음에 하반기 이런 말을 써요. 그래서 야, 상반기 자료 좀 갖고 와, 하반기 자료 좀 갖고 와 이런 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기간을 4등분하게 되면 1, 4분기, 2, 4분기, 3, 4분기, 4, 4분기 이렇게도 우리가 분류를 해서 하기도 합니다. 자, 우리 여기까지 회계의 가장 기본적인 기초 개념 배웠거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할게요.